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샘CN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샘CNS는 세라믹 STF라는 첨단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5월 10일, 11일, 내일하고 모레죠. 월요일, 화요일 날 청약이 진행되고 목요일인 13일 날 환불이 됩니다. 공모가 밴드를 보시면은 5,000원에서 5,7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6,5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대신증권에서 최대 300만 주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을 합니다. 균등 배정 물량은 전체 150만 주고 일반적으로 최소 청약, 균등 배정을 청약하기 위해서 최소 청약 주식 수가 10주인데 이번에는 금액도 싸고 균등 배정 수가 많다 보니까 최소 청약 수가 100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몰랐는데 공모주 한자님이 영상 수정을 하면서 다시 업로드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최소 청약 수가 100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주 한자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IR북 기준으로 5월 21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날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요. 구주 매출은 200만 주 정도로 전체 물량이 16.7%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단독 주관을 하고 CMA 상품이 없으신 분들은 수수료가 3,000원, 있으신 분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 등급, 우대 등급 기준으로 최대 청약 한도는 4억 8,750만원에서 9억 7,500만원이고요. 중복 청약되는 종목은 라운테크랑 삼성 SNC가 있는데 같은 날 청약 예정이었던 라운테크는 일정이 연기가 되었고요. 삼성 SNC는 화요일, 수요일 날 청약이 진행됩니다. 공모가 산정으로는 유사업체로 4군데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단기 순이익을 2021년도, 2022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10% 할인율, 15% 할인율을 적용한 다음 현재 현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매겨서 이렇게 평균 단기 순이익을 적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현가가 2021년도 기준으로 잡혀 있는 현가라는 점을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주당 평가액을 7,500원 정도로 잡았고요. 거기에 할인율 24%에서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모가 밴드로 산정을 했는데 그걸 초과한 6,5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이 있는데 요약해서 보자면은 신공장 설립, 그리고 기계장치 구매, 쉽게 말해서 생산 캐파를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무엇보다 이 제품들이 많은 연구개발이 되고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다 보니까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딱 필수적인 요소에만 자금이 투자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업종 분석을 보시면은 현재 그 세라믹 STF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 그 수율을 검사하는 장비 쪽에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적용되는 분야가 12인치 랜드가 있고 12인치 D램 그리고 CIS, SOC라는 게 있는데 12인치 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주요 제품이라고 하고요. 12인치 D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양산 승인이 나서 올해부터 매출 발생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에서 CIS, SOC 등에 적용되는 세라믹 STF는 개발 중에 있다고 하고 현재 해외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던 세라믹 STF 기판을 국산화를 성공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고요. 세계 최초 대면적 12인치 무수축 기법,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법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서 저도 부가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세계 최초의 기술 같은 것들도 확립을 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양부를 판정하는 테스트의 핵심 부품으로 적용이 되는 이 프로브 카드 쪽에 해당되는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분야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적용되는 분야가 반도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8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EDS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 수율 검사가 있는데, 요게 그 공정 중에 해당하는 장비의 형상인데, 요쪽에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쪽에 샘 CNS의 기술력이 적용된 부품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기에서 최초의 세라믹 STF 개발을 진행을 했고, 그거를 삼성전자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기업을 삼성전기에서 출범을 하면서 이제 기업이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고객사를 꾸준히 확보를 하고, 꾸준히 신제품 개발과 기술력들을 확보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기술력들이 빛을 발하고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세라믹 STF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고, 2020년도에 일본에서 공급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공급을 못 해준다라고 해서 조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것들을 국산화하는 쪽에 약간 국책 사업이 맞춰져서 진행을 했고, 샘 CNS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3.2%, 프로브 카드 현재 그 세라믹 STF를 적용을 하는 핵심 부품이고요. 그게 연평균 4.3%, 그리고 세라믹 STF 전체 시장이 약 연평균 14.3%로 2023년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매출이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 샘 CNS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굉장히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연평균 40%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인데 2029년도부터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연평균 약 30% 이상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샘 CNS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재를 매입을 해서 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총 과정에 대한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라믹 STF 관련된 원천 기술을 11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관련 특허를 8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라믹 STF 요 관련 부품이 기업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중요하고 품질은 당연한 거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납기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샘 CNS가 신용을 많이 쌓아오고 있고, 그런 신용을 통해서 글로벌 고객사까지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2020년도에 갑자기 매출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그게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고객 다변화가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보시면은 프로브 카드 관련 기업,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현재 뭐 TSMC 등 대형 반도체 회사들을 추가적으로 신규 고객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샘 CNS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했는 이 표만 보시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 LTCC 기반에서 세라믹 STF 상용화, 그리고 대면적 무수축 제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기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마이크론 등의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를 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세라믹 STF 관련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소재부터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재 12인치 랜드 부분에서는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성장률이 4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그 공모 그리고 기존 주주의 물량이 있지만, 사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상장일 날 유통이 될 때 이거는 매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8%라는 거는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장일 날 주가 흐름에 약간의 악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들을 제외하면은 현재 공모되는 주식수 말고는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현재 이거를 다 포함했을 때 27.21%인데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물량이 26%고 개인적으로는 거의 50%에 가까운 확정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약 8% 이상이 상장일 날 그 유통되지 않을 물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괜찮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10%대, 10% 후반에서 약 20% 초반대까지 아마 상장일 날 유통 물량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 투자 기업들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삼성전기에서 뭐 나와서 출범을 했다라고 하지만 삼성전기가 최대 주주에는 없더라고요. YIK 그리고 엑시콘이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최대 주주가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샘 CNS가 기술 개발을 하고 적자를 한창 기록하고 있을 때도 충분히 뭐 유상증자나 다른 투자 조합 같은 데서 자금을 투자받는 게 아니라 이런 큰 기업들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기업들에서 그런 투자금을 충분히 메꿔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주주 구성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공모 후 희석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다트에 또 이런 식으로 띄워주더라고요. 이것도 참 좋은 데이터인 거라고 판단이 되고, 보통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들이 있으면은 희석이 됐을 때 그 지분율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데, 좌동이라는 거는 희석되는 물량이 없다라는 뜻으로, 안 그래도 주주 구성이 좋은데 상장일 날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투입될 물량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2018년도까지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2020년도 흑자 기록은 했지만 갑자기 많은 성장을 했었고, 이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추정 단기 순이익을 적용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공모가가 6,500원이고 장외가는 11,000원까지 지금 사겠다고 제시했는 가격이 있고요. 팔겠다는 사람들은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3,200억이고 장외가가 5,500억이고요. 현재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1,366만 주 정도로 27.2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은 888억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만약에 뭐 2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다시 약 20% 정도 빠지겠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750억 이하까지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추정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요게 2021년도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의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시가총액을 나누게 되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22.81, 장외가 기준으로는 38.60이 됩니다. 유사 기업들 평균이 26.48이기 때문에 공모가보다는 훨씬 더 높지만 장외가보다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유사 기업들보다는 공모가가 약간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장외가까지 가게 된다면 고평가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약 30% 정도 연평균 성장이 2022년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장외가 그 이상으로도 상장일 날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밴드 상단 초과해 가지고 거의 대다수의 신청 물량이 들어왔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 최상단 밴드를 초과했는 6,500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무보육 신청 확약도 약 26%가 우리는 상장일 날 물량을 유통시키지 않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보시면 1개월 차와 3개월 차 때까지도 굉장히 큰 물량을 신청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주일보다 6개월 차 때 물량이 또 한 2배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도 굉장히 준수한 1537대 1로 마감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자면 세라믹 STF 분야 중 샘 CNS가 RF 전장 반도체 분야 쪽에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반도체에 맞춰 가지고 기업 설명회를 했다라는 거는 반도체 쪽에 성장에 가장 많은 포커싱,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및 주요 부품 국산화 정책의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0%,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로 봤을 때는 연평균 30% 초중반대의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연할인율을 적용해서 기업 가치를 추정했으나 제가 추정 단기 순이익을 이용해서 할인율을 적용할 때는 과연 이거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객이 판단해야 되는, 투자자가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그래도 높게 잡지 않았나, 기업 평가를 높게 하기 위해서 높게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다양한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커짐으로 해서 샘 CNS가 덩달아 같이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도까지의 성장률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초과된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 테마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매우 준수하고 주주 구성 및 상장일 유통 물량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풀청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반찬 그리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셀프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풀청약 하겠다고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고 책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샘 CNS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기업 분석과 생각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결정 내리셔서 오랜만에 좋은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